장동혁 기부업 상태고 본인도 포기하니까 저런 걸 하고 있죠. 그냥 국민의힘 전체가 그냥 내놨어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지난번에 인천 최고위원회에서 면전에서 윤상현 의원이 세게 한 건데 대표적인 찐윤이었고, 근데 그분마저 그럴 정도로 지금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이거 징계 다 취소하고 불러들여가지고 뭐 선대위원장이든 공동선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세워가지고 해보겠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밖에 카드가 없어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원 유세 대신 유튜브.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했죠. 장 대표 어디가라는 이름의 이제 유튜브인데, 뭐 이제 사실 이게 어떤 영상이 업로드되는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대학생 때 해보고 안 해봐서 긴장돼요. 나 이거 입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이라 잘 어울리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네네. 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일일 알바를 하는 모습을 이제 촬영해서 이제 올리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장 대표 어디가, 이거는 이제 뭐 장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용으로 만든 이제 채널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약간 뭐 이제 약간 체험 삶의 현장 느낌으로 뭐 이제 뭐 민생에 다가가는 모습을 뭐 이제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런 어필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동해서해 번쩍 서해 번쩍 뭐 홍길동처럼 다니고 있으면서 오늘도 대구를 가고 뭐 내일도 전남을 가고 막 모레는 뭐 되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후보들도 되게 환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현장을 가는 것보단 저렇게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는 건 사실상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해요. 그 인천에서 지금 행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현장 행사를 했는데 촬영했죠. 거기서 뭐 윤상현 의원이 그 우린 지금 빙하기다 뭐 이러면서 쓴소리를 하고, 뭐 배준영 의원이나 심지어는 뭐 손범규 원외위원장 뭐 다 친윤 핵심 이렇게 얘기되던 분들이 다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비판들을 계속 그 얘기를 해서 굉장히 썰렁한 모양새가 연출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쪽을 간다면, 예를 들면 뭐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뭐 그동안에 여러 번 봤잖아요.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도 봤고, 뭐 부산 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도저히 뭐 가봤자 망신만 당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장된 표현이 좀 어색해 보여요. 연기하는 게 티나나요? 네, 너무 연기하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봉투, 예를 들면 세차장가 그 주유소 기름 넣어주는 거 하다가 뭐 봉투 받으면서 막 활짝 웃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게 너무 어색하고 자기적이다. 연출된 거, 자기적이고. 아니 그분이 무슨 거기서 돈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아마 제가 청년 같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를 이용하는 것 같다. 우리를 무슨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 장식품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거는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표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이 저걸 보고 좋아할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와, 우리 장동혁 대표가 우리와 함께 고통을 같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개인을 위해서는 하는 것 같은데 당을 위해서 하고 있다, 혹은 후보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당대표의 무게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정청래, 지금 안 그래도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행보와 참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이제 장동혁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장동혁을 최대한 현장에 안 부르려고 하고 막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노골적으로 있고, 빨간 옷도 안 입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당대표가 이런 대우를 받는 적은 사실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리스크가 아니고 이제는 기부업이다. 포기다.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장동혁 기부업 상태고 본인도 포기하니까 저런 걸 하고 있죠. 선거 앞두고서.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을, 미안한 얘기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선거가 어떻게 되는 간에 본인은 나름의 이제 본인 정치, 뭐 이미지 만들고 저거 해서 저걸 하겠다는 건데, 아니 본업을 잘해야지. 그 본업은 진짜 이게 뭐 엉망진창인데 이미지 만든다 그래서 그게 정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본업은 완전히 흔들린 데다가 그냥 국민의힘 전체가 그냥 내놨어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아 이제 포기 단계인가요? 아니 포기죠. 그나마 지난번에 인천 최고위원회에서 면전에서 네, 윤상현 의원이 세게 한 건데 네. 저는 그것도 조금 좀 좋게 보지 않는 게 왜 이제 그럽니까? 진작 했어야죠. 그리고 왜 윤상현 의원이 그럽니까? 아니 그분 윤어게인이었잖아요. 대표적인 찐윤이었고.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그러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마저 그럴 정도로 지금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저렇게 좋다고 줄 서가지고 기름 넣고 뭐 활짝 웃고 저러고 있는 게 완전히 엇박자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뭐 하나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네. 여전히 본인은 좀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가지고 네.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만 꽉 잡고 있으면 고성국 같은 사람이 닥치고 장동혁이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일시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내려놓더라도 다시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복귀할 수 있다. 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나 당심이라는 게 그렇게 네. 멈춰 있지 않아요. 지금 시나리오는 그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시로 변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윤어게인 맹신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숫자가 늘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보수 정당이 이렇게 극우 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거에 대해서 이대로 봐야 되느냐? 라는 위기감이 한편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은 그거를 묶어줄 어떤 리더십이 네.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없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느 한 사람 밑으로 쫙 모이는 건 불가능.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에서 그런 리더도 없다. 보수 진영 전체로 봐도. 네. 그러면 협업을 해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면서. 네. 근데 오세훈도 한동훈도 유승민도 이준석도 안철수도 서로를 인정 안 해요. 각자도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리더십의 위기가 근데 보수 정당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저는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바꿀 생각이 없으면 몰락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또 박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실 저도 이제 뭐 진보 성향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랑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항상 이제 국민의힘 패는 게 이제 사실 메인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을 패도 이제 패는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타격감이 없어. 타격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서로 패잖아. 서로. 그러니까 서로 패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패면서 국민의힘 패는 건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부업 국면이기 때문에 별 타격감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국민의 입장에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도 네. 다 찢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요? 엄청 싸우고 있어요. 전환길 나갔잖아요. 그만둬버렸잖아요. 네, 탈당했죠. 한미 동맹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산 팔던데요? 뭐 우산 팔면서 하겠다고 한미 동맹 우산인데 그 우산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극우야?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의 주권을 미국이 와서 다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잡아가지고 선거에 대해서도 개입해주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미국에 맡기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저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친미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고성국 씨처럼 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이제는 장동혁으로 가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그 전광훈 목사가 지금 해왔던 그 광화문 집회도 이거 다 찢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신혜식 씨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그런 방송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저는 뭐 한때 극성을 부렸던 이 윤어게인 세력 이런 분들은 점점 이제 축소되고 있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한 줌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입지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대서 가겠다는 장동혁 대표도 완전히 정치적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사람들이 보니까 당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아무런 지지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도 대놓고 면전에서 공격하고 주호영 의장도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제 어쨌든
뭐 기부업을 하기엔 아직 그래도 선거가 한 2달 정도 남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또 이대로 그냥 뭐 무력하게 질 것이냐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막 이런 절박함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든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을 바꿔놓든지 혁신선대위 오세훈 주장대로 혁신선대위를 하든 뭐라도 좀 해라 이런 식의 요청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장동혁을 이를테면 이선 후퇴든 네. 아니면 사퇴든 시켜도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괜히 괜히 애매하게 책임론만 나눠진다. 그러니까 사실 내리면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을 해서 네. 그 얼굴로 비대위원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얼굴로 전열을 정비하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당 밖에 있는 한동훈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정도의 급격한 반전을 꾀하려면. 근데 되겠냐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시켜놓고 당권파뿐만이 아니라 비당권파도 그냥 뭐 떨떠름해해요. 그러겠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그러겠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러들여서 이 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그냥 다 하고 어차피 망한 거 네가 책임 다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다시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포기 상태예요. 포기한 거네 그럼.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집단적으로. 다만 대구라도 좀 지키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대로 그냥 대구마저 내주면 안 되니까 주호영 부의장 출마하면 안 된다. 이진숙은 보궐선거 가라. 뭐 이런 게 이제 당권파의 생각만이 아니고 네. 대구 지역 의원들도 대체로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의외의 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경남이에요 지금. 거기가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했는데 네. 거기는 분위기가 부산하고도 다릅니다. 팽팽해요. 오. 그래서 박완수 그 지사가 네. 탄탄하구나. 네. 의외로. 네. 그리고 지난 그 4년간 경남지사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스코어 대구 경북 그렇다 치고 네. 제일 힘든 데가 경남.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울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산도 힘들고 그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기라고 봐야죠. 사실상 충남이고 충북이고 뭐 강원이고 사실은 충북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데요. 해볼만하죠 사실. 근데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잖아요. 이정현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은 그냥 깔끔하게 끝낸 데다가 아니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을 지사 후보로 지금 세웠어요. 노영민 그 오래된 장관이 아니고 때문에 보수표 상당 정도를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북도 이제 제가 보기엔 끝났다고 보고. 이제 반전의 카드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재보궐선거 공천 얘기는 지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뭐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뭔가 극적인 반전은 없다. 그러니까 장 대표를 내리고 뭔가 비대위든 뭐 혁신선대위든 이 얘기도 좀 지난 얘기가 돼버렸어요. 골든타임이 지났어요. 그때 그 얘기가 막 나올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나버리니까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야 이제는 누구를 올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이거 징계 다 취소하고 불러들여가지고 뭐 선대위원장이든 공동선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세워가지고 해보겠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밖에 카드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니, 그럴 가능성은 좀 제로라고 봅니다. 참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또 김채원이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상황. 아니 그러니까 길을 놔두고 생로가 있는데 자꾸 사로로 가잖아요. 절로 가면 절벽이고 낭떠러진데 그걸 뻔히 알면서 결국은 떨어져서 죽어야지 뭐 그걸 경험하겠다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여러 지역에서 그 출마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조차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시장 후보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무투표 당선되게 생겼다. 그리고 도의원도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민주당이 그냥 무투표 당선되게 생겼다. 이게 도대체 제1야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는 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보면 대구에만 뭐 우르르 몰려가죠. 우르르 몰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보수 정당의 체질이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자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네. 보수는 완전히 재건돼야 됩니다. 제가 옆에서 관찰한 바로는 이게 아무런 헌신성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자기 기득권만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보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비상계엄 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같은 것들을 갖다가 뭐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부정선거나 외치면서 미국한테 이런 걸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4대주의자들도 아니고 이런 망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지, 혹은 이분들이 생각을 바꿔야지, 네. 그래야지 보수가 살아나지. 안 그러면 보수는 죽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무리수로 많이 두고 있거든요. 온갖 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그 공소 취소하겠다고 모임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아예 국조특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무슨 검사 하나를 박살을 내면서 결국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중단되어 있는 재판, 이것을 검찰한테 압력을 가해서 니들이 스스로 공소 취소해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 끝나도 재판 안 받게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도 못하고 공격도 못해 제대로. 이게 지금 보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수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라도 그래도 뭔가 그 코어는 보존을 해야 되는, 핵심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무너질까봐 지금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어쨌든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사실 뭐 이제 뭐 A4용지 7장 분량의 종이를 들고 14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저번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했던 것과 사실 되게 거의 유사한 행태 모습인데, 이거를 보면서 좀 뭐 이제 어느 반전 모멘텀으로 좀 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잘했어요. 네. 야당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죠. 네. 오히려 지난번에 당일날 노쇼한 게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는 대체로 정치적 득실을 보면 네. 다 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통합적인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면서 네. 어쨌든 야당 대표도 포용하고 야당 얘기도 듣는다 이런 이미지를 과시했고, 네. 장동혁 대표는 거기 가가지고 면전에서 이제 할 소리 하고, 물론 이제 윤호개인들 성에는 안 차겠죠. 윤호개인들 성에는 거기서 윤석열 석방해라, 탄핵은 잘못됐다, 이 내란몰이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원했을 그러다 텐데. 만들어 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네. 그러나 뭐 작지만 성과를 거뒀잖아요. 추경 심사에서 장 대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가 깎았죠. 빠졌잖아요. 네. 물론 뭐 그 전에 빠졌다고 얘기하던데 원래 대통령실 전날 가서 얘기됐든 어찌됐건 간에 야당 대표가 문제 제기한 그림은 게 갖춰졌죠. 수용이 됐기 네.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각을 세울 때는 세우고.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개헌을 두고서 연임 안 한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불가능하고 그거는 당신들이 네. 그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니 본인이나 연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한테 그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엉뚱한 얘기를 좀 그건 했다고 네. 보고요. 아니 진작 저렇게 했어야죠. 그 대여 관계나 대통령에 대한 견제도 네. 진작 저렇게 협력할 건 협력하고 네. 반대할 건 반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당 내부 문제도 그렇게 했어야죠. 네. 근데 너무 장동혁 대표는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계획이 있대요. 그럼 계획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 네. 한 번도 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떠밀려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계획이 있다.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건데 아니 그 요행이 오겠냐고요. 요행도 노력한 사람한테 가지 그냥 맨입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요행이 안 가요. 저는 대표 장동혁이 문제가 아니고 네. 정치인 장동혁이 끝난다 저러다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분이. 네, 이렇게 또 말씀 주시는 동안 또 이제 JJ님께서 10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국가 중심 세력이 될 한 팀 한동훈 정정당당 김종혁 화이팅, 중도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박원석 의원님 화이팅. 중도의 입장을 대변해 제가요? 저는 합리와 상식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래요? 합리화 상식? 그럼 우리 팀 한동으로 와야 되겠네. 모두가 합리와 상식을 대변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또 두 분을 응원해 주시는 또 이제 최고에게 후원이 나왔네요. 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한 것들은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일정의 성과도 있었고 뭐 괜찮게 평가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아니 김어준 방송에 뭐 몇십억을 지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TBS죠, TBS. 네. TBS.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저 뭐지 그 중국에서 오는 뭐 관광객들한테 짐 캐리 해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정말 요새 그냥 그 권력 잡았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저런 식으로 민생 그 전쟁 때문에 네. 힘들어진 민생을 챙기겠다고
그 추경을 하면서 저런 예산을 거기다 끼워 넣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더 공격하고 네.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거니까 그거 빠진 건 별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빠졌어야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